가만히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76년에 이민 와서 거의 50년을 뉴욕에서 살았죠. 처음엔 말도 잘 안 통하고 일자리 구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자식들 키우고 자리 잡고 살다 보니 어느새 반세기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사실 고향이 그립다,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죠. 살기 위해서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두 남매가 다 커서 손주가 셋이나 생겼으니 이젠 일보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사우나 다니고 한국 음식도 뉴욕에서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족함이 지금은 참 자연스럽습니다. 얼마 전 아들과 딸이 한국을 다녀오더니 그러더군요. 아빠, 엄마, 방문은 참 좋은데 거기 가서 살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요즘 한국 가면 너무 바쁘고 물가도 비싸고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뉴욕이 이제는 우리 고향 같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보면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이라는 게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나이 들 것인가, 이런 질문이 훨씬 중요한 문제죠.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우리 세대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말이죠.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박 선생 얘기예요. 저랑 같이 70년대 후반에 미국 왔는데 은퇴하고 나서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평생 미국에서 살았으니 한국말이 편하고 음식도 좋고 의료도 싸고 잘 돼 있다고 생각했죠. 막상 가보니 쉽지 않더랍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부터 동네 사람들까지 말은 통하지만 정서가 너무 달라졌대요. 또 의료보험이 미국 시민권자라 복잡해서 병원도 맘껏 못 다녔다고요. 결국 2년 만에 짐 싸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가서 살기는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살던 한국은 이미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큽니다. 은퇴 후 살 곳은 추억 속 고향이 아니라 내 일상이 있고 인간관계가 이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좀 반대예요. 제 아는 김 여사님은 80이 다 되어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였대요. 뉴욕에선 집도 넓고 의료도 좋고 친구들도 많았는데 혼자 살 자신이 없었던 거죠. 한국에 가면 친척도 있고 동네가 익숙하니 누가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대요. 한국 들어가서 작은 임대 아파트 하나 얻고 노인정 다니며 살더군요. 의외로 너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여긴 내 말이 다 통하고 매일 반찬 나눠 먹는 친구도 있어. 병원 가면 의사도 내 맘 알아줘. 이분은 정서적 소속감이 우선이었던 거죠. 결국 은퇴 후엔 내 몸 상태, 성격,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디서 충족되느냐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이야기예요. 저랑 아내는 지금 뉴욕이 참 좋아요. 물론 한국이 그립기도 하죠. 친척들이 있고 음식이 훨씬 싸고 맛있고 어디 가도 한국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막상 살 생각은 안 듭니다. 아들, 딸, 손주들이 다 뉴욕에 있으니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낙이거든요. 또 한국 친구들이랑 교회 다니고 사우나도 가고 한식당도 즐비해서 사실 한국이 부럽지 않아요. 저희 아들, 딸도 한국에 다녀오더니 같은 얘기예요. 방문은 너무 좋은데 살기는 좀. 이게 정직한 마음이더라고요. 고국 방문은 늘 설레지만 거기에 내 일상이 옮겨갈 수 있냐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거기서 살 생각이 없는데 부모만 한국 가면 외로움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결국 은퇴 준비라는 건 돈 모으는 것뿐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랑 어떤 삶을 살지를 스스로 솔직히 묻고 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고국으로 가면 싸게 살 수 있다, 병원 싸다, 이런 말만 믿고 결정했다가 외로움이나 문화 충격에 지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정말 좋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언어가 편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거기에 있고 나는 문화가 좋아서 거기서 오히려 활력을 되찾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은퇴를 앞둔 우리 세대가 가져야 할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하나 정리해 보자면 이겁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계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흔히 강조하는 건 사회적 자본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문화적 적응력, 감정적 소속감이 돈보다 더 큰 자산이라는 거죠.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고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공간이 있느냐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퇴 후 삶의 계획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살까?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에? 아파트나 단독주택? 임대료는? 병원은? 친구는? 이런 식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계획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막연한 향수나 낭만이 아니라 실제 살 집과 생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은퇴 후 삶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 가면 좋아라고 해도 내 생활이 거기서 가능한지 살펴보고 반대로 미국이 좋아라고 해도 내가 거기서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해요. 손주들이랑 자주 만나고 사우나 다니고 교회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게 다 제가 50년을 뿌리내린 결과이기도 하죠. 한국도 좋지만 제 뿌리는 이제 뉴욕에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 고민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다만 꼭 한 번쯤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대답을 바탕으로 천천히 꼼꼼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잖아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아까 나눈 이야기에서 이어서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팁을 드려볼게요. 우선 은퇴 후 어디서 살까? 문제는 사실 단순히 고국이냐, 이민지냐의 선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생활비 문제, 의료 시스템, 사회적 관계, 심리적 적응 4가지를 중심으로 풀어보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팁도 드릴게요. 첫째, 생활비 문제는 많은 분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한국이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일부 항목은 오히려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임대료가 서울 기준으로는 굉장히 비싸요. 2024년 기준 서울 역세권 소형 전세가 2억 4억 정도, 월세도 50만 100만 원이 흔합니다. 반면 미국 뉴욕도 비싸지만 은퇴자, 주택이나 섹션 8 같은 지원이 있으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 뉴욕에서 저소득층 은퇴자, 아파트 지원을 받아서 월세 400달러도 안 되는 집에 사는 분도 계십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국 귀국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한국의 거주 형태자가 전세, 월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해요. 단순히 동네가 좋다가 아니라 실제로 월세가 감당 가능할까?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걸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특히 한국의 전세 제도는 이민 오랜 분들한테는 낯설 수 있으니 가족 도움이나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의료가 싸고 잘 돼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진료비가 미국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죠. 하지만 한국에 장기 거주하려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져서 예상보다 비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2024년 기준 10만 20만 원대인데 해외 자산이나 연금 소득이 잡히면 3,04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미국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저소득 노인 지원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특히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고 메디케어 자격이 되면 본인 부담이 아주 적어요. 미국에서 은퇴 후 생활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바로 이 의료 혜택 때문에 한국 귀국을 포기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 부부도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메디케어 포기하면 미국 돌아올 때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접었어요. 실제 팁, 한국 귀국 전에
꼭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대사관의 민원실에 전화해서 지역 가입자 보험료 예상 견적을 받아보세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자격을 절대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셋째는 사회적 관계 문제예요. 이건 정말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한국이 좋다고 귀국했다가 12년 내에 돌아오는 분들 이야기 정말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회가 낯설어서입니다. 한국도 50년 동안 엄청 바뀌었죠. 동네 분위기도 다르고 사람들 속도도 빨라지고 정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오랜 이민 생활로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달라진 분들이 한국에서 갑자기 시골 어르신 대우를 받거나 낯선 동네에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해요. 반면 뉴욕에선 50년간 쌓아온 교회 친구들, 사우나 동지들, 가족들 다 내 사람이잖아요. 거기서의 일상은 몸에 밴 겁니다. 사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한국 가서 한국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외로움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실제 팁 귀국 계획이 있으시면 최소 3개월 이상 장기 체험 방문을 해보세요. 가족이랑은 좀 떨어져서 실제로 살 동네에서 생활해 보시길 권합니다. 장보기, 병원 가기, 버스 타기, 노인정 다니기 올 실제 생활을 해보면 내가 이게 되겠구나 또는 이건 안 되겠다가 확실히 보입니다. 넷째, 심리적 적응 문제도 크죠. 한국은 가족 중심 문화라 자식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은 바빠서 못 만나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라도 자주 오라고 할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 미국은 가족들이 멀리 살아도 전화나 방문을 잘하고 또 손주들이랑 자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손주 픽업, 할머니 할아버지 데이케어 등등. 실제 팁 은퇴 후 살 곳을 결정하실 때 내가 기대하는 가족 관계를 솔직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식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한국 가면 너희가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니? 미국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3개월 살기, 미국에서 다운사이즈에서 살기, 자녀와 합가하기, 시니어타운 입주하기 등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장단점을 적어보면 의외로 명확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살 곳을 결정할 땐 생활비 주거비, 물가, 지원 제도를 철저하게 비교, 의료 시스템과 자격을 반드시 체크, 사회적 관계망 친구, 교회,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 심리적 적응력과 가족과의 기대치를 솔직히 이야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적으로 판단.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면 향수와 낭만 대신 진짜 나답고 행복한 노후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한국이냐 미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살든 내가 편하고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잘 준비해서 은퇴가 새로운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이랑 배우자랑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그게 은퇴 준비의 진짜 첫걸음이니까요.